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시 옥길동에서 폐지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자원을 운영하는 한순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곳에 터를 잡고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명시에서 불법이라고 광명시청 직원들이 3355 어떤 때는 15명씩 들어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줄자로 재고 불법을 했다고 하며 형사 고발까지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여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강제 이행금이라는 이행금을 부과시켜 최하 5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강제 이행금이 나온다 하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거리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해서 그 뒤로부터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희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는 3D 이 3개 업종을 다 싫어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얻는 소득으로 세금을 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으로서 의무와 관련해서 살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개발 계획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어서 임대료와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월급이 늦어지면 직원들은 노동청에 가서 고발을 하고 저희들은 일이 이렇게 전과자가 되고 저렇게 전과자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광명시청은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주 대책을 세워주고 이전 요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권력이 힘없는 개인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왔으나 국민으로서 권리와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재활용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지는 대지대로 또 적재허가가 없다고 하며 공단은 제조가 아니라 못 들어가고 또 논과 밭은 토지 입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들은 재활용 업체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불법이라고 저렇게 불법이라고 내모를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재활용 단지를 조성해주고 폐기물 단지를 조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국민들의 서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년에서 많게는 30년 동안 이 자리에 터전을 잡고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자꾸 생존권에 대한 걸 박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국민연대 NGO의 146개 단체의 한 단체로서 현재까지 해왔던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못하게 해서 쫓겨난다 할 때는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을 당해서 지금까지 형사고발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했을 때 지금까지 벌금을 낸 게 얼마나 됩니까? 벌금은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500여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구속도 됐었습니까? 구속은 안 되고 검찰청에 가서 교육을 4일씩 받았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생계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현재 하고 계시는 이 터전을 보면은 굉장히 커요 사업이. 그럼 옆에 앞에 계신 분들은 전부 여기에 같이 종사하시고 또 사장님들이십니까? 네. 이웃에 같은 이런 똑같은 업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 네. 여기뿐이 아니고 네, 네. 다른 곳에도 또 연계가 되어 있군요. 네, 네. 그러면 꽤 많은 그 터전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당장 없어지게 되면은 광명시에도 굉장히 손해일 텐데요. 왜냐면 재활용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은 재활용을 어디 가서 구해다가 뭘 할 겁니까? 그리고 쓰레기는 어디다 치울 겁니까? 나 그런 거 볼 때도 이게 파지나 아니면 여기 고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광명시에서도 환영을 나고 이렇게 봐요. 근데 다만 민원재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가까이 있는 저 아파트가 보이지만 아파트에서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저기서 민원이 제기가 된다 하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들어온 지 한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이상들 다들 진짜 젊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며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정말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생겨가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부천에서 금박동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기들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들 좋습니다. 나가라고 한다면은 광명시에서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준 다음에 나가라고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저희들을 힘없는 저희들을 갖다가 무조건 그냥 나가라 그러고 와서 카메라로 찍고 불법 하면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또한 국유지도 약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가 몇 년 전에는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게 아마 이제 사용 용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여기 어바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광명시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쫓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분발해 주시고 또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명박 시절 때 보금자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주들한테 땅을 환지방치한다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LH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잡중지 적재허가를 냈었습니다. 잡중지 적재허가를 냈었는데 기간이 돼서 연장 허가를 받으러 광명시청에 들어가니까 보금자리가 들어오니 보상 포기각서를 써라. 그러면 연장 허가를 내줄 것이고 보상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불법으로 강제로 때려 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다면 토지 입법이라면 나가라고, 불법이라고, 허가 있냐고 이렇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금자리 재개발 때 보상 포기각서를 쓰라 그래서 허가 받은 것을 못 받고 왔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겠느냐?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겠느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부랴부랴 잡종지 적재 허가를 내주면서 처음에 잡종지 적재 허가를 낼 때는 파철, 파지, 고철, 패선이라는 품목을 명확히 써주어서 적재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대는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건축자재를 싸라는 적재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그렇게 그냥 받아가고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시유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5년 거 시유지 변상금을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1년씩 1년 후에 계속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해요. 납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다들 그냥 나가라. 그동안에 20년, 10년, 20년 광명시청에서 단속 안 하고 잘 봐줬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투쟁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나의 자산은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말씀하실 분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광명시 옥길동에서 수년간 재활용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광명시에서 강제 이행금이라는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이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이 시기에 이 정신 빠진 광명시장은 강제 이행금이라는 것을 갖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 옥길동 소상공인 생존권 대책위는 앞으로 광명시장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꾸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인 사람으로 몰려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20, 30년 여기서 일을 해오면서 불법을 저지르게끔 저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왜?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세금도 받아갔고 한전에서는 전기도 우리에게 정당하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만큼 다 그 지급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법이라면 쟤네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또 지금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법도 없이 함부로 쫓아낸다는 것은 이건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어차피 밟혔는데 한 번 정도는 꿈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일어서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하고 자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서로 타협해서 하는 것이 민원이지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싫으면 무조건 나가라 이런 건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 들어온 근원지가 부천시인데 광명시 직원이 앞장서서 우리를 내보낸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니까 여기 오신 분 모두가 한번 투쟁을 해서 우리가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큰 보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쫓겨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합수를 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법의 잣대를 대고 나가라 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단되면은 그들이 우리한테 각서를 써준다고 하면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을 때도 최소한 2년 계약은 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기간을 설정해주고 여기에 어떠한 기간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사업이 들어오니 우리 보러 나가라고 한다면 그 들어오는 사업이 국책 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커다란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쫓겨남으로서 받아야 되는 대접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세금을 세무서에 내 가지고 합법적으로 낸 돈이 20년 된 분도 있고 뭐 15년 된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불법으로 낸 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막 대한다 그러면 우리도 세금 낸 거에 대해서 15년치로 추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은 깊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를 한 번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이주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서 파업을 한다면은 거기에 용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이 사업을 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홀몸도 아니고 가족도 있는 거고 한데 여기서 저희가 이 사업을 버린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그거는 좀 가당치 않은 얘기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만약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네. 우리도 좀 접을 건 접고 그분들이 주는 그 정책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도 만족을 느끼셔야 될 거고 내가 다 갖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책 사업에도 우리가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다음 분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성산비철 금성이라고 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앞에 사장님하고 의견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여기 옥길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와가지고 똑같이 재생 이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 말에 여기 LH공사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으로 여기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말로 이제 우리가 다 나갈 줄 알았는데 LH공사 이런 데에서 그 자금 같은 거 이런 게 좀 정해 됐는지 우리 광명지구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광명 경기 LH공사 이쪽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법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었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여기 우리 주민들이 전부 불법자가 돼버렸어요. 그 이웃에 저기 부천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민들이 들어온 뒤부터는 굴러온 돌이 저기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우리는 항상 불이익을 받고 저 전과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점이 우리는 저기 불안하고 앞으로는 고쳐줄게 뭐 꼭 걸고 넘어가는데 특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나머지는 우리 사장님 앞에 말씀하신 사장님들하고 지금 같은 의견입니다. 업종은 어떻게 같은 업종입니까? 예. 전부 다 같은 업종으로서 예. 종사를 하시는군요. 예. 그럼 다음 분은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다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그 김정기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사업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한 20년 동안 세금을 1년에 1억씩만 냈다 그래도 20년 동안이면 20억을 받아 먹었는데 이제 와서 각주에 와서 뭐 땅 기준한테 압력을 이어가지고 뭐 강제임금 글자 그대로 강제임금이라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 강제임금을 물려서 뭐 쫓아보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 뭐 독재것 아니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일이 뭐 제한령 업체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한령 업체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제한령 업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한 두 달, 한 2, 3개월만 제한령을 아파트나 뭐나 이런 데뭐 폐지, 고철 안 걷어가 버리면은 완전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 걸 모르고 제한령 업체를 갖다 이렇게 푸대집하고 말이지 아주 완전히 쓰레기로 취급하는 이런 시청 나 이거 보다 처음 봤습니다. 뭐 그런 뭐 시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여기에 우리 여기에 소상공인들을 모아놓고 뭐 시장님이 불러놓고 이렇게 우리 계획이 이래 하니까 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뭐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서로 상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각기 시장님 만나주기도 안 돼요. 면담 신청을 해도 안 만나줍니다. 우리가 면담 신청을 했어요. 안 만나줘요. 그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그 청계천 오갈 때 그 주민들하고 150분을 만났답니다. 150분. 저는 뭐 사진은 아예 봤습니다만 소문이 그러답니다. 그런데 강민시장님은 30만을 우리 강민시가 30만이래요. 인구가 30만의 대표하는 시장이라면은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뭐 면담도 안 하고 면담 신청하면 신청도 안 받습니다. 아주 피해버리고 세상에 그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책상만 지키는 시장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해도 이 너마지 우리가 세무서에서는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내가 사업을 하라고 해줬고 세금을 정당하게 냈고 땅세도 정상하게 냈고 주민세도 정상하게 다 냈고 정상적으로 다 생활을 해왔는데 누군 땅 좀 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는지 말이지. 강민시에서는 해줘도 나가고 이거 참 안 그래도 이 코로나인가 뭔가 때문에 경기가 한 1년 전부터 경기가 너무 나빴습니다. 너무 나쁜 와중에 코로나가 이리 와서 죽을 맛인데 이다 갖다 대고 인간의 도로로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 강민시장이 죽든 내가 죽든 우리가 죽든 한번 싸워볼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많습니다 여기요. 대략 여기 한 강릉 여기 가른동하고 킹시하고 내려면 요 임금에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지금 그 대략이라도 저 몇 분인지는 모르겠군요. 확실한 건 뭔데 한 시흥시하고 우리 강릉시에 여기에만 우리가 한 20한 5, 6년대가 무역업체가 요 하면은 한 30개 업체가 되고 있어요. 요 뿐만이만. 그러면은 30개 업체가 있다 하면은 이 30개 업체를 전부 다 이전을 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찍어가지고 땅 주주들한테 강제 이행을 부과시켜서 하나하나씩 내보내 그럴 연구를 하고 있죠. 강릉시에서. 그럼 현재 종사하시는 분으로 보면은 대표가 있을 거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을 계산하면은 적어도 한 80명은 되겠네요. 넘죠. 80명이 넘습니까? 한 업체가 먹고 그러면- 사는 인구가 한 업체 먹고 사는 인구가 직원들이 아주 한 보통 200명 가까이 되겠네. 200명이요. 그러면은 200명이 손을 놓게 되면은 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업종을 변경시킬 수도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기 강릉시에서도 이게 되면 구상정부에서는 대통령 일자리 때문에 그 말에 하나하나라도 우리 챙기고 뭐 일자리 때문에 난리를 지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일자리가 그런 걸 필요 생각 안 하더래요. 우리가 누가 여기 아는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이 직원 8명인데 그만두는 거는 괜찮은데 그만둬도 이제는 나이 60 넘어서니까 먹고 사는 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저 직원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왜 그 직원을 신경 쓰느냐고 그러더래요 직원들이. 이야 그 참 그런 직원이 그게 무슨 직원입니까? 우리가 저 세금을 내가지고 그런 직원을 권고를 줘야 됩니까?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울산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요. 거기는 스라브를 쳐가지고 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민원이라는 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의뢰를 해서 스라브를 쳐서 이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죠. 그리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도 시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왜냐면은
이거를 저기 깔끔하게 해서 저 환경이라든가 이런 깔끔하게 해서 이거 피해가 안 가도록 하라 이러면 우리도 그 수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주면 돼요. 정부하는 일이 따라줘야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 정부에도 저 그래서 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나라 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 재활용 업체를 몰라요. 실제 자기네 아파트 사는데 한 2달만 그 파이지, 고철, 플라스틱 이런 걸 아쳐가 버리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런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혹시 광명시에는 시민에 의한 그 소리라든가 이런 거 접수하는 데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현재 국민연대와의 146개 NGO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국민연대에는 굉장히 많은 그 소상공인이라고 할까, 힘없는 사람들이랄까, 많은 계통으로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아마 국민연대가 같이 연대해서 146개 NGO 단체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NGO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요. 가능하면은 시에 들어가서 시장을 뵙지 못하면은 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데서 민원 제기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스라브를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한번 협조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문서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재정사업 이걸 거둘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요 스라브를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라 하는 이런 요청을 한번 공문으로 한번 보내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면담을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여기 그 시청 담당 직원들이 왔을 때 하도 부천초청 범벅동에서 아파트에서 민원 했어서 저희들 생각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들여서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우선 당장은 이주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했지 않느냐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미관상 안 좋으니 슬라브라도 쳐주고 담장도 환경도 깨끗이 좀 정리 좀 하고 미관상 좀 좋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청 담당들은 불법인데 무슨 그런 걸 해주느냐, 불법에다가 무슨 스라브를 쳐주느냐, 불법이지 않느냐, 불법 타령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에 광명시청에서 대대적으로 2월 달부터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사진을 찍고 와서 그럴 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가라고 하느냐,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주 대책을 좀 강구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광명 시민 아니냐. 광명시청에서 광명 시민을 보호해 줘야지. 광명시청에서 부천 시민을 보호해 주면은 왜 광명 시민한테 세금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해봤지만은 시청 담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지서가 사전 통지서가 나오면 의견 제출서가 있으니 의견 제출서를 써라. 그런데 의견 제출서를 쓰면은 100번 1000번 시청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국민연대에서는 저희같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편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대에 저희들이 탄원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국민연대 탄원서를 넣고 투쟁을 한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광명시청에서 국민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투쟁을 하면은 자기들은 더 강하게 단속을 할 것이다. 강하게 단속을 하고 단속하는 시간을 땡겨서 강제로 다 때려 부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억압을 줬어요, 저희들한테. 그래 놓고 4월 7일 날 저희들이 만나기 시작했고 4월 5일 날, 6일 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17일 날 10일 만에 사전 통지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보도록 이렇게 사전 통지서를 10일 만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15일 동안 그 의견 제출서를 내는 시간을 여유를 주겠다, 기간을 주겠다 그러더니 14일 만에 다시 통지서를 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광명시청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몇 명 이렇게 모아서 단합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의견 제출서를 제출을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내보내고 강행적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광명시청 도시주택과 임리군대 그 팀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 면적을 갖다가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랬죠.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내서 나가라고 하는 거나 면적을 줄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우리의 의견 제출서를 보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저희들은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파트까지 아주 꽤 먼 거리예요. 그리고 어차피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기도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때까지라도 이걸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야와의 협조를 해서 그 계안이라든가 여기를 보면은 앞으로도 주요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도 분발하시고 어떻게든지 다시 보급대를 옮기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게 그런 평에다가 제시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단지 조그만 털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제시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실 말씀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좀 더 드리겠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아주 레미콘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예. 레미콘에서는 양재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공해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한데 새벽 4시만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진짜 뭐 저 소음 소리에 저희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레미콘에서의 저런 큰 업체 같은 데는 손도 안 대고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국유지, 시유지 엄연히 대한민국 국가 도로인데 저기다가 레미콘 들어가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개천에서 물을 떠가요. 그러면은 물을 떠가면 자기네들만 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물을 떠가면 그러면 여 동네 도로에 먼지가 많이 나니 동네 도로에다 물 좀 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마을에만 몇 번 뿌려주고 이쪽에 우리들 소상공인들 업체들은 진짜 뭘로 아는 거예요. 광명시청에서. 그러니까는 큰 망둥어는 못 건들고 저희 같은 힘없는 피리미들만 건드려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레미콘에서 덤프트럭이니 레미콘차니 큰 차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로가 다 탈렸어요. 지금 도로가 이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3개월은 이게 3개월은 못 버티고 도로가 다 푸덕푸덕 다 파져가지고 먼지가 엄청 많이 나고 저희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런 재활용 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큰 죄지, 우리가 더 죄인이라고 저희들은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광명시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지금 태도를 하고 있고요. 광명시청 직원들이 되묻지가 못했어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을 내면은요, 민원인들 저희들을요, 무슨 뭐 쓰레기 취급 하듯이 하고요, 팔짱도 막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지금 그런 태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갑질을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환경 오염이 많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저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그 시멘트의 그 성분이 사람 인체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도 그건 뭐 그냥 무관하게 넘어가고, 여기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에도 큰 주장을 안 주는데 이걸 없애버린다? 조금 시에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아파트도 좀 같지만은 꽤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 민원이라는 건 내가 볼 때는 하나의 구실이 아닌지, 그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저쪽에 대표하고 단판을 한번 접으세요.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당신 얘들하고 이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저쪽 아파트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시다가 말고 인터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또,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을 강제이행금을 미겨서 저희들을 내보내려고 하면 시청에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주고 저희들의 귀를 한번 기울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단속을 하든지 무슨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힘없고 백없는 저희 서민들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필리핀으로 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 말씀이 아마 전국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옳고 그름은 국민이 내리는 거지, 시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칙을 운운하면서 강제 철거시킨다든 이거는 아마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분발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생존권을 위하여 옥길동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을 위하여, 자, 다 같이 투쟁!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